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3장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등기 절차를 보았다면 이제 4장에서는요 이제 여러 가지 권리가 다양하죠. 소유권, 소유권 유예 권리, 또 소유권 중에서도 소유권 최초에 이루어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다 3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제 매매 이외의 원인에 따른, 즉 상속, 유증, 기타 원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또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러면은 우리가 용익권에 해당되는 전세권, 지상권, 그다음에 지역권도 있고요. 또 담보권으로서 우리가 저당권 이런 게 있죠. 각종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들을요 4장에서 다룹니다. 자, 시험 문제는요 3장과 4장에서 가장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4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를 볼 텐데요. 우리가 3장에서 배웠던 그 등기 절차, 커다란 절차를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4장의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를 봅니다. 자, 우리가 등기 절차 그러면은 3장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죠. 자, 등기는 신청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관이 이제 등기를 실행하는 절차.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바로 이 전 시간에 했던 등기 실행 절차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신청 절차의 커다란 테마를 보면은 5가지 테마가 있었어요. 먼저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서 이루어지고, 다만 신청은 등기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신청을 할 때는 등기 신청에는 등기고리자, 등기의무자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신청한다. 신청할 때는 제공해야 될 정보로서 신청정보, 첨부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일반 등기에 있어서도요 이 절차가 거의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되는데 다만 이제 예외적인 내용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등기는 기본적으로 신청에서 이루어지지만은 가끔씩 직권에 의해서,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등기, 지금부터 하게 될 권리에 관한 등기도 원칙적으로 다 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면 그 이외에는 그냥 다 신청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는 등기 신청 적격이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다 공통입니다.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 아니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만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다 공통이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또 권리에 관한 등기는 기본적으로요 등기고리자,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이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성질상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특별히 제가 단독으로 이건 신청합니다 라고 하지 않는 것들은요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공동신청이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들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청정보, 첨부정보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신청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들,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들이 신청정보로 제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정보에 있는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첨부정보가 또 들어와야 된다고 했는데,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그 각각의 그 권리들의 등기 기록들이 다 틀려집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는 전세금을 기록할 것이고, 저당권은 채권액을 기록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거래 가액을 기록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마다요 그 권리 등기에 기록되는 사항이 다 틀려집니다. 자, 등기부에 기록될 사항이 틀려지게 되면 당연히 신청 정보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신청 정보가 달라지면 첨부 정보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는요 등기 신청 정보, 신청할 때 제공해야 될 정보, 첨부 정보가 다 틀려지기 때문에 요것은 이제 잘 유의 있게 보셔야 되죠. 모든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다 달라지는 것이 바로 제공 정보다. 그래서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은요 모든 등기는 방문 신청 아니면 전자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신청 절차는요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하는 경우 또는 단독 신청이 한 경우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신청 정보, 첨부 정보만 알면은 충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 실행 절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었죠. 우리가 등기는 신청하면 일단 접수를 하고요. 저장된 접수되는 거죠. 접수가 되면 심사를 하고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보정을 하면은 실행을 하고, 보정을 안 하면은 각하하겠죠. 그래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각하를 하고요. 만약 각하 사유가 없으면 실행을 하고 등기를 마치면 완료가 되는 거죠.
완료 후에는 새로운 등기 권리자,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한테요. 물론 그 사람이 신청했을 걸 전제로 해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고 또 등기 완료 사실을 여기저기 다 통지하면 절차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물론 이때 신청한 상태에서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면 취하를 할 수가 있고요. 취하라는 것도 하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실행 절차는 모든 등기가 다 동일해요. 다 접수하고 심사하고 요건 구비되지 못했으면 절차 위반하면 각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각하 사유 없으면 실행하고 완료하고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 등기 완료 통지한다. 그러니까 모든 등기의 실행 절차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그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요. 우리가 등기 종류 중에는요. 등기 종류에는 그 등기 형식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는 등기를 할 때는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등기를 하죠. 이것을 독립등기, 주등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끔씩은 어떤 등기들은요. 주등기, 독립적인 번호를 붙이지 않고 부기번호를 붙여서 하는 부기등기들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과연 부기등기로 실행이 되느냐.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부기등기로 실행합니다. 이런 말이 없으면 다 주등기, 독립적인 번호를 붙여서 독립등기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만 어떤 경우는 실행하는 방법이 부기등기로 실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행 절차 관련해서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내용들만 딱 우리가 구별해서 기억하고 계시면요. 나머지는 우리가 3장의 등기 절차 총론 시간에 했던 내용하고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요것들만 기억하시면 되죠. 이것들만 정리를 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가 이제 모두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칠판에 지금 PPT로 이렇게 여러분 그림도 그리고 보존 등기할 때도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서 설명을 할 거예요. 앞서서 하는 그 수업들도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이 노트 필기라는 것이 좀 힘들기 때문에요, 그 그림 공시법 해가지고, 그 그림들을 거기다 삽입을 해가지고요, 출간할 계획이었어요. 출간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공인모 사정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가지고요, 아마 원고는 이미 넘겼지만은, 그림 공시법이 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출간이 안 된다 그러면은, 유인물로라도 1월 강의, 기본 강의부터는 유인물로 나눠 드릴 거예요. 원고는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유인물로 계속 나눠 드릴 테니까 지금 입문 강의에서는 그림들을요, 여러분 따라서 그릴 필요는 없고 이것이 기본 강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림 공시법이 출간이 안 된다고 하면은 유인물로라도 나눠 드릴 테니까 지금은 설명하는 내용에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림들을 따라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다 제공이 되니까는 그림들을 이해만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죠. 자, 최초에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 우리가 3장에서는 매매를 원리로 이전 등기만 다뤘기 때문에 이제 보존 등기 절차부터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보존 등기의 개념부터 보시면요, 어느 정도 우리 알고 있죠. 자,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로서 보존 등기가 됨으로써 새로운 등기 기록이 이제 개설이 되는 거죠. 자, 보존 등기와 관련된 특징이요, 이건 소유권 등기죠. 자, 우리가 소유권 등기이기 때문에요, 토지나 건물, 즉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할 수 없어요.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능한 것은 오로지 용의권 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유권 등기니까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할 수 없고요. 또 그러면은 권리의 일부를 우리는 지분이라고 했죠. 지분. 자,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가 가능하냐 있어서 우리가 앞에서 각하 시간에 했던 거죠. 보존, 상속, 용의권, 보상용, 이 세 가지는 지분만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비록 자기 지분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항상 언제나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하죠. 전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느 지분만에 대해서 특정 일부만, 지분만 등기할 수 없고 언제나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요. 부동산도 전부, 권리도 전부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이죠. 자, 그러면 넘기시면은 어쩔 때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게 있어요. 보존 등기라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요, 최초의 소유자, 건물을 신축했다는 했을 때 최초의 소유자가, 자, 이것은 등기 의무자가 없죠. 그래서 그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즉 원시 취득자의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될 텐데, 이것 이외에도요, 우리가 앞에서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함에 있어서요, 보존 등기도 때로는 직권에 의해서, 등기관의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때로는요, 자, 규약상 공용부분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것은 구분건물 등기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구분건물 등기부에서는요, 이렇게 때로는 또 보존 등기라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약상 공용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나 우리가 구분건물은 우리가 입문 강의 시간에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다루지를 않고요. 양가를 1번에 단독 신청에 의한 보존 등기. 가장 일반적인 방법과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보존 등기 이 두 가지만을 다루게 될 거예요. 두 가지만을 입문 강의에서는. 자, 그럼 먼저요. 단독 신청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절차를 볼 거예요. 자, 단독 신청, 단독이죠. 그러니까 중요하죠.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이 아니라 단독 신청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단독 신청하느냐?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즉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자가요, 동그라미 1번부터요, 오른쪽 동그라미 4번까지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4가지 경우 다 각각 기억하셔야 되고, 보존 등기도 보통 이제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매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동그라미 1번부터 설명드리는데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도요, 소유권 등기죠. 그래서 소유자만이, 진정한 소유자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소유자 아닌 사람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진정한 소유자, 언제를 기준으로 진정한 소유자냐? 보존 등기를 신청할 당시에요. 그럼 현재가 되겠죠. 보존 등기 신청하는 현재. 그 보존 등기 신청 당시에 이때의 소유자가 이제 보존 등기 명의이 될 테니까요. 그때 진정한 소유자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지금 현재 보존 등기 당시에 소유자냐라는 것은요, 민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우리가 권리는 민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민법을 기준으로 해서 민법상에 배운 내용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먼저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대해서 준공검사가 났어요.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준공검사, 건물이면 건물 준공검사가 나면은요, 건물이나 토지가 이제 발생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대장이나 등기 없이 준공검사를 받은 사람, 즉 건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매립한 사람이요, 원시 취득을 하게 되겠죠. 갑이 만약 이 토지를 원시 취득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등기부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먼저 대장이 먼저 만들어지죠. 그러면 최초의 대장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규 등록을 통해서 대장에 등록이 됐어요. 그러면 대장에는 부동산에 표시하는 부분이 있죠. 토지 같은 경우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이 표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도 기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초에 이루어지는 보존 등기를 통해서 등기 기록이 개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는 무조건 표제부부터 써 내려가는 거죠. 표제부를 써 내려가고, 그 다음에 보존 등기는 갑구에 기록을 할 테니까 갑구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보존 등기를 신청하느냐죠.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니까요. 소유자만이, 지금 현재 진정한 소유자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내가 소유자라는 증명서를 가져와야 되겠죠. 아무런 증명서류도 없이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내 앞으로 보존 등기 해주세요 해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보존 등기이기 때문에요,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자기가 소유자라는 증명서를 가져와야 돼요. 그럼 소유자라는 증명서로 뭐가 있겠습니까? 대장에 최초로 등록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이 원시 취득을 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존 등기를 할 때는 표제부부터 써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장을 들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일자 총론 3장을 할 때요, 3장을 할 때 대장을 반드시 들고 와야 되는 등기에 있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었던 거죠. 표제부를 기록해야 되니까. 대장은 어차피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그 대장 안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바로 그 대장에서 내가 현재 원시 취득을 한 소유자다 라는 걸 증명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대장에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될 텐데요. 문제는 아직 보존 등기를 하기 전에요. 자,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해서 유일한 상속인이 을이라고 해보죠. 갑은 사망을 했고요. 자,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갑이 원시 취득을 했지만 갑은 사망했죠.
상속인은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유자는 상속인 을이 되겠죠. 그럼 이때는 보존 등기를 누가 신청하겠어요?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을. 갑은 최초의 소유자였던 거지만 사망자 명의로는 등기를 못해요. 사망자 명의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망자 명의로는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인 상속인 을이 자기가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상속증명서류, 가족관계 등록부 들고 와서 상속인이라는 걸 증명해서 을이 보존 등기라는 거예요. 즉 최초 소유자 갑 앞으로 보존 등기라고 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라는 게 아니에요. 상속인이 직접 현재 소유자는 자기니까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를 못하니까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게 동그라미 1번이죠. 자,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사람, 이 사람이 대장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할 텐데 만약에 그자가 사망 등을 했으면은 그 상속인이 현재의 소유자니까 상속인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게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요, 그 밑에 이제 표가 있는데요. 이제 표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대장에요. 갑이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는 상태에서요. 아직 보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장상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록이 돼 있어요. 이전대에서 이제 등록이 돼 있다는 거죠. 이전되었다고 등록이 돼 있어요.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해서 이제 이전 등록이 됐다고 해보죠. 자, 현재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이제 현재의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한다고 했어요. 현재의 소유자는 누구입니다? 갑은 소유권을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취득한 상태에서요.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대장상 이전 등록이 소유권 이전 등록이 됐다고 해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죠. 법률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되죠. 대장은 소유권을 공시하는 권리를 공시하는 장부가 아니에요. 대장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요. 이 사람이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추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을은 등기가 돼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직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을은 소유자가 아닌 거죠. 우리가 누가 소유자냐라는 것은 민법에서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여전히 소유자죠. 원시 취득을 했어요. 아직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예요. 그럼 현재의 소유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소유자 갑이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을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을이라는 사람이요. 보존 등기를 만약에 신청을 했어요. 만약 보존 등기 신청이 오면은 등기관은 각하를 해야 돼요. 등기를 실행해야 돼요. 절차를 위반했잖아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는 사람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각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각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요. 모르고요. 이를 강구하고 등기를 해버렸어요. 이랬을 때 그 등기의 효력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을 앞으로요.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냐라는 거예요. 무효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차피 을은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이죠.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 앞으로 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 맨 앞에는 보존 등기, 갑 앞으로 등기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생략됐어요. 우리가 중간을 생략한 등기들을 우리는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한다면요. 맨 앞을 이렇게 생략해버린 등기를요.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요. 머리 못자, 머리 두자예요. 맨 앞을 생략해버렸다.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두 생략 등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돼 있을 때 이 등기가 무효냐 있어서요. 절차를 위반하긴 했지만요. 어차피 소유권을 취득할 사람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실체관계에 부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는 걸 등기한 것도 아니고 등기할 수 없는 사람이 등기한 것도 아니라면 즉 각하사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1호2호 관할 위반의 등기도 아니고 이건 등기할 수 없는 걸 등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등기할 수 있잖아요. 절차를 위반했을 뿐이잖아요. 절차를 위반했을 뿐인 것이지.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요. 등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는 거죠. 우리는 현재의 권리, 원래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과정까지 정확하게 등기부에 기록해서 공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은 다만 과정을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요. 현재의 실체관계만 부합한다면은 거래는 안정이 되겠죠. 등기의 가장 큰 목적은 거래의 안정이에요. 권리관계를 정확히 공시함으로써 거래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과정도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지만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권리자 앞으로 현재 권리를 취득할 사람 앞으로 권리 등기가 되어 있으면 실체관계는 부합해서 거래는 안정이 될 테니까요. 이런 건 다 유효하게 취급합니다.
자,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 직접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를 강구하고 등기가 돼버렸을 때 그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라고 하면 이때는 또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 법에서는요, 이런 모두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이런 걸 탈세하는데 악용될 수가 있죠. 투기에 악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중간 생략 등기나 이런 모두 생략 등기는 금지를 시켜놓습니다. 못하게 막아놨어요. 강행 규정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뭐 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탈세 이런 걸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미 되어 있으면 또 등기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유효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때 이전 등록이요. 만약에 국가, 최초의 소유자가 국가였어요. 국가가 뭐 공유수민을 매립했다를 제해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립한 상태에서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을 때요. 자, 이때도 그러면은 국가 이름으로 보존 등기하고 반드시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를 금지시키는 이유는요. 탈세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못하게 하는 거였는데 국가가 탈세를 하고 투기를 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모두 생략 등기를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이럴 때는요. 을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 등록이 됐을 때와 관련돼 가지고요.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은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을 때는요. 직접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 보존 등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요. 유중이 나와요. 자, 유중은 이런 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유일한 상속인이 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그러면 을이면요. 을이 직접, 현재 소유자 을이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갑이 사망을 하면서요. 유언으로 증여를 합니다. 유언으로 증여하는 것을 유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중을 하고 죽었어요. 병한테 유중을 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갑이 사망했을 때 이 부동산은 유중을 받은 사람, 수중인이라고 해요. 수중자. 그래서 유중을 받은 사람, 수중자. 수중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여기 두 개가 문제가 되겠죠.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현재 소유자가 상속인이니까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텐데, 유중을 받은 수중자, 병이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죠. 항상 현재 소유자를 보니까요. 보존 등기 당시에. 그러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에 있어서는요. 이거 유중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유중은요. 포괄 유중이라는 것이 있고요. 특정 유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뭐 병이 가져라. 그냥 포괄적으로 유중을 하게 되면요. 포괄 유중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정 부동산 요거 너 가져라. 그러면 특정 유중이 돼요. 자, 포괄 유중과 특정 유중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포괄 유중, 특정 유중은요. 우리가 뒤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또 다루게 될 텐데요. 자, 이전 등기 뒤에서 또 다룹니다. 포괄 유중은요.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에서 상속과 유사해요. 따라서 상속과 유사하기 때문에 187조, 민법 187조가 적용돼서요. 법률의 규정이야 물권 변동으로 봐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야 물권 변동이라는 것은요. 등기 없이도 권리를 취득한다는 거죠. 그러나 특정 유중은요. 증여와 유사하게 봐가지고요. 이것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민법 186조가 적용돼요. 법률행위야 물권 변동으로 봐가지고요. 이건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포괄 유중은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포괄 유중을 했다고 해보죠. 그럼 포괄 유중을 했으면 현재 소유자는 을입니까? 병입니까? 병이요.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그러면 상속인에게는 상속이 안 돼요. 바로 수중자가 유중을 받은 사람이 바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현재 소유자는 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포괄 유중이 있었을 때 누구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요? 현재 소유자인 병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포괄 유중을 받은 사람은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특정 유중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특정 유중하고 사망했을 때는, 자, 병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아직 등기부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는 누가 되겠어요? 이 사람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등기 없는 상태에서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고요. 그러면 갑이 사망하면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상속인이 소유자가 되겠죠.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상속인이 등기를 넘겨줘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현재 소유자 누굽니까? 상속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병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중이 있었을 때는요. 포괄 유중을 받은 사람은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특정 유중을 받은 사람은요. 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요. 동그라미 1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동그라미 1번. 자,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2번을 가죠.
자, 가장 일반적으로는요, 원시출자 갑이면은 갑 앞으로 대장에 최초로 등록되고 갑에 의해서 보존듣기라는 게 일반적일 텐데요. 자, 원시 취득한 사람은 갑이에요. 그런데 대장에 최초로 등록된 사람이 을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을로. 자, 소유자는 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을로 지금 잘못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 등록되어 있으니까 을은 소유자가 아니라 소유자는 민법에서 정해집니다. 갑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한 번도 을한테 판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갑이 소유자가 되겠죠. 갑이 소유자요. 그럼 갑 앞으로 보존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것이 유효한 보존등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갑 앞으로 보존등기를 하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어서요. 자, 대장은 항상 들고 와야 된다고 했어요. 표제부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대장에 들고 왔는데 대장에는 을로 돼 있잖아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대장만 들고 와서 대장에는 을로 돼 있는데 대장만 들고 와서 내 앞으로 보존등기 해주세요. 그러면은 갑 말만 믿고 등기 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갑은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대장에는 을로 돼 있지만은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 내가 소유자다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가 더 필요하겠죠. 그 서류가 뭐냐? 소리를 하나 더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 내가 소유자라는 판결서를 들고 와야 돼요.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판결서. 뭐 확정 판결서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서를 들고 와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판결서만 보도록 하죠. 확정 판결서, 내가 소유자다라는 걸 증명하는,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 내가 소유자라는 걸 증명하는 확정 판결서를 들고 와야 돼요. 확정 판결서를 들고 오게 되면 등기관이 보고 갑이 소유자네 해서 갑 앞으로 보존등기를 해주겠죠. 이것이 동그라미 2번에 관한 내용이죠. 대장에 의해서 소유자를,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때 판결의 종류와 관련돼서요. 밑에 이제 표가 있죠. 판결의 종류와 관련돼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이행 판결을 가져와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원래는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혼자 오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 판결을 들고 와야 등기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존 등기는요,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등기 절차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행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단독 신청이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이행 판결일 필요가 없어요. 이행 판결일 필요가 없고 그냥 내가 소유자라는 것만 증명하는 판결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이 됐든 형성 판결이 됐든 확인 판결이 됐든 판결의 종류는 불문하고요. 그냥 내가 소유자라는 것만 증명하는 판결이면 이거 들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어떤 판결문을 들고 와도 상관없어요. 자기 소유권만 증명하면 돼요. 그래서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에요. 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제 상대방을 상대로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될 텐데 이제 상대방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럼 상대방은 누구를 상대방으로 해야 되느냐? 지금 대장에 최초에 등록되는 사람,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 내가 소유자는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을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장하고 전 상관이 없는 뭐 옆집 아저씨를 상대로 승소 판결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장에 최초로 등록되는 사람, 이 사람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요, 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상속인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상속인. 그러면 이 대장 가지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었던 그 상속인. 또는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대장 들고 와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즉 대장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대장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 내가 소유자는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자, 이 사람을 상대로,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공란으로 돼 있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을을 상대로. 그리고 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누가 을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사람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죠. 또 뭐라고 돼 있는데 명확하지 않아서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특정될 수가 없어요. 특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는 누구를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냐에 있어서 대장이 이렇게 작성됐다는 것은요, 대장이 지금 잘못 작성되는 거죠. 잘못 작성됐어요. 따라서 이럴 때는 그 대장 작성권자를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대장 작성권자는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 공부가 되겠죠. 그러면 지적 공부의 최종적인 작성권자는 국가죠. 지적 사무는 국가 사무라고 했잖아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작성권자는 국가예요.
지적소관청은요,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의 역할만 하는 것이고, 최종적인 작성권자는 국가죠. 국가사무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그런데 건축물대장은요, 이건 지방자치단체 사무예요.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장, 즉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작성권자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그 상대방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지적공무는 국가사무니까 국가를 상대로. 건축물대장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제 보존등기를, 판결서 들고 가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동그라미 2번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3번을 보죠. 3번은요. 자, 가장 일반적인 것은요, 이런 거죠.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갑 앞으로 대장이 최초로 등록되고, 갑이 이제 보존등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갑이 최초로 등록되는 상태에서요, 아직 보존등기를 하기 전에요, 수용이 됐어요. 수용. 이제 수용하는 사람을 기업자라고 합니다. 기업자. 이런 사람들이 사업시행자, 이렇게도 표현해요. 사업시행자가 기업자가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이제 어떤 사업을 해서 수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도 있지만은, 국가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LH공사,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죠. 그것만으로는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민간업체를 참여시킵니다. 현대건설도 참여시키고, 뭐, 여러 가지, 민간 건설업체들을 참여를 시켜요. 그럼 그때 그 민간 건설업자들은요,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의 역할을 해요. 이런 사람들을 다 기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대건설도 이제 기업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현대건설이 이제 수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용이 이루어졌어요. 자, 현재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수용은 민법 187조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기업자인 거죠. 기업자이기 때문에 누가 보존 등기를 해요? 갑은 과거의 소유자지 현재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소유자는 기업자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제 수용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증명을 합니다. 소유권 취득을 증명해요. 기업자가 올 때 현재는 이제 기업자가 소유자니까요. 우리가 수용을 했다라는 이제 증명서가 있겠죠. 뭐 협의 수용 같은 경우는 협의서, 재결 수용 같은 경우는 재결서. 자, 이런 걸 들고 와서요, 이제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다만요, 밑에 있는 내용인데요. 동그라미 지금 보시면은, 동그라미 디귿에 있죠. 디귿 보시면은요. 자, 그러면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을 땐 직접 보존 등기, 현재의 소유자니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미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돼 있는 상태에서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요. 그러면 이제 이걸 수용은 법률의 규정에 원시 취득이니까 당연히 다 없애버리고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다시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 하려면 절차가 더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더 복잡해지죠. 따라서 이미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수용을 했을 때는요, 굳이 이걸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존 등기로부터 간단하게 이제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기업자가 소유권 등기만 돼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등기된 부동산은요, 이렇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는 것이지 굳이 말소하고 보존 등기를 하지는 않고, 미등기 토지였으면은 그럴 때는 이제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3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4번의 내용인데요. 자, 4번은요,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제 갑이 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갑이 보존 등기를 하면 될 텐데요. 4번은 건물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 부동산이 건축물이어서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어요. 건축물에서 건축물 대장에. 자, 근데 건축물 대장을 들고 와서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를 하면 되는데, 아직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대단히 주택 건설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주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졌겠죠. 그래서 지어지자마자 이제 원시 취득은 했어요. 중공사가 나가지고. 그래서 대장이 만들어져야 빨리 보존 등기를 하고, 그래야 보존 등기에 대해 이걸 처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엄청나게 많은 주택을 짓다 보니까요, 건축물 대장 작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오래 걸려서 아직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와서 딱 봤더니 아직도 대장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보존 등기를 못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처분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날 또 왔는데 또 안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와서 짜증내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지방자치단체 장이라고 했죠. 시장, 구수, 구청장이에요. 보통 이제 시장, 구수, 구청장. 근데 이 사람들도 짜증나는 거예요. 자꾸 와가지고 뭐 달라고 하니까.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자, 그래서요, 귀찮으니까요, 이 갑한테요, 건축물 대장하고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하나 써줍니다.
그 내용은 동일하게 생겨야 돼요. 자, 그러면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에 의해서 작성된 확인서니까요. 이 확인서가 건축물 대장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확인서가 건축물 대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대장이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대장 작성권자가 작성한 확인서니까 이걸 가지고요.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증명했었습니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게 동그라미 4번입니다. 4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의 확인서에서 보존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만 해당되겠죠. 건물만. 토지는 토지대장 작성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의 확인서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만 이 4번은 적용되고요. 토지는 적용이 없어요. 이게 이제 특징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요, 시험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요, 이럴 거예요. 만약에 등기된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요, 자, 이것은 이미 등기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 등기의 문제예요. 근데 만약 시험 문제에서 미등기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보존 등기의 문제가 돼요. 보존 등기의 문제인데, 보존 등기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토지냐 건물이냐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네 번째가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죠. 건물만 해당하고 토지는 네 번째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토지냐 건물이냐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요, 자,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가 단독 신청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뭘 가져와서 단독 신청하느냐라고까지 보았어요. 자, 그럼 넘기시면요. 보존 등기 할 때도 신청서는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신청 정보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명 정보로 첨부 정보를 제공해야 될 텐데, 여기서는요, 여러 가지 신청 정보와 관련돼 가지고 요것만 보죠. 동그라미 니은에 있는 거. 신청 정보만 볼 거예요. 그래, 첨부 정보는요, 신청 정보를 알게 되면 그것을 증명하는 정보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 정보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청 정보와 관련돼 가지고요. 자, 니은 보시면은요, 니은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했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우리가 앞으로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요. 자, 소유권을 보존하는 등기예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로서 대장의 최초소유로 등록되는 상태라면요, 보존 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의무 기간은 없어요. 아무 때나 와가지고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갑이. 그래서 뭐 갑이 뭐 1년 있다 와도 되고 10년 있다 와도 되고 20년 있다 와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보존 등기라는 건 뭐냐면요, 자기에게 만약 20년 있다 보존 등기를 한다면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걸 그냥 보존하는 등기일 뿐인 거예요. 소유권을 보존하는 등기일 뿐이기 때문에 등기 원인이라는 게 없어요. 등기 원인이 없으면 등기 원인일자도 없겠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에 있어서는요, 등기 원인이라는 게 없고 원인일자도 없기 때문에 등기부에 등기 원인이나 그 원인일자,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 내용이니까요, 신청 정보로 제공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신청 정보로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그 연월일, 그 원인 일자가 되겠죠. 이것을 신청 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요게 이제 보존 등기의 신청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니까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요게 시험 문제가 또 잘 나와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요, 보존 등기 절차를 보았어요. 단독 신청에 의한 보존 등기 절차를 보고요. 요 정도로만 정리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요, 우리가 등기 절차 총론 시간 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내용이에요. 특징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요, 마지막으로 195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있죠. 자, 우리가 보존 등기는 직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를 좀 보죠. 자, 그러면 먼저 양가로 1번에 있는 것으로요. 자, 미등기 부동산. 미등기니까 이제 보존 등기 문제가 되겠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요,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옵니다. 처분 제한 등기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요, 가압류 가처분. 자, 법원에 촉탁이 왔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 이제 촉탁이 왔으면은 그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립니다. 자, 예를 들면은요,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보존 등기가 만약에 되어 있다고 해보죠. 자, 갑에 대해서는요, 을이 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따로 담보를 잡고 있진 않아요. 저당권 이런 게 없이요, 그냥 각서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변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변제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이 X인데 이게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것을 경매를 해가지고요, 5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경매를 하려고 해요. 근데 경매를 함에 있어서요, 경매를 하면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경매법원 와가지고 경매해주세요, 이 사람 말만 듣고 경매할 수는 없겠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 채권 각서 같은 게 있겠죠. 각서 한 장만 보고요, 경매를 주지는 못해요. 각서가 위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채권자라는 것을요, 법원에 의해서요, 증명이 돼야 돼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만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증명이 되면은, 법원의 내용 판결에서 이 사람이 채권자라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이제는 경매를 받아줘요. 그래서 을은 갑을 상대로요, 먼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은 그 판결서를 들고 가서 경매를 신청합니다. 자, 이런 경매를요, 판결에 대한 강제 집행으로 이루어진 경매이기 때문에 강제 경매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요, 만약에 저당권에서 담보되고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고 있는 채권자면은 그 등기부에서 자기가 채권자라는 게 증명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는 법원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부에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등기부 들고 와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등기부 들고 와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경매라고 해요.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채권자들의 경매하는 건 임의경매고,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채권자가 하는 경매는 강제경매라고 하는데, 강제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승소판결서가 필요해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으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이 사람이요, 딴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을이 승소판결을 받아봤자요, 갑한테 승소판결을 받았지 병한테 승소판결을 받은 게 아니죠. 채무자는 갑이지 병이 아니잖아요. 지금 소유자는 병이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받아봤자요, 이 병의 물건을 경매를 할 수가 없어요. 경매를 하지 못하니까 승소판결을 받아봤자 의미가 없게 되겠죠, 처분해버리면. 따라서 을이라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적어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는 걸 막아야 되겠죠. 막는 것을요, 우리는 가압류라고 해요. 가압류. 그러니까 승소 판결을 받아서 정식으로 경매가 들어가면요, 압류가 돼요. 우리가 압류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법률 관계를, 권리 관계를 꼼짝마 시키는 거예요. 딱 묶어버리는 걸 압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경매가 정식으로 들어가면 압류가 될 텐데, 을이라는 사람은 아직 승소 판결을 받기 전이잖아요. 승소 판결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정식의 압류는 못하고 임시적인 압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압류니까 가압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요, 바로 등기 써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느냐? 이 사람 말만 듣고 해줄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요,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거예요. 이거 가압류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빌려줬다는 각서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소명을 해야 돼요. 내가 채권자라는 거를. 자, 그러면 승소 판결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그걸 처분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은 가압류 신청은요, 법원에서 바로 그 다음 날이면 나와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가압류가 늦게 되면은요,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요, 법원이 더 잘 알겠죠. 그래서 가압류 신청은 바로바로 나옵니다. 판결은 몇 개월, 몇 년 있다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는 신청하면 바로 그 다음날 나와요. 그러면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주게 되면요, 그래서 가압류는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요, 등기소에 가압류 받아줬으니까 빨리 가압류 해라라고 촉탁을 해요. 사실은 이제 법원 사무관이 촉탁을 하게 됩니다. 법원 사무관이 촉탁하면은 등기소에 연락하면은 법원이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가압류는 누가 하는 거냐면요, 돈 빌려준 채권자가 장차 경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가압류를 할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채권액을 적어요. 얼마 받으려고 가압류를 하느냐라고 해서 이 채권액을 옆에 줬습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2억 받으려고 가압류를 했구나 해서. 그래서 가압류, 이제 촉탁이 들어서 가압류를 합니다. 가압류를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요, 지금 갑이 소유자인 상태인데요, 이 부동산이 지금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미등기 상태에서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이에요. 자, 미등기 상태에서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이면 아직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요. 자, 법원에서 촉탁이 들어와서 가압류 등기를 하려면 먼저 등기부터 만들어야 되죠. 그럼 등기부터 만들면 보존 등기부터 하고서 가압류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 보존 등기가요, 갑의, 현재 소유자 갑의 신청해서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갑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일이 없겠죠. 자, 그러니까 갑이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미등기 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촉탁에 따라서 가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미등기 상태면요, 등기관이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서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이 원하는 대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촉탁에 따른 가압류 등기를 등기관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보존 등기는 직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직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죠. 따라서 갑한테는요, 바로 보존 등기와 함께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갑의 신청에서 이루어졌으면은 갑한테 등기표정보를 바로 작성 통지해 줄 텐데 직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등기표정보를 바로 통지하지는 않고 갑한테 당신 앞으로 등기됐다는 사실, 등기 완료 통지만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갑이 요구하면 그때 등기표정보를 작성 통지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직권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제 촉탁했다는 가압류 등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둘이서 소송을 하고 있겠죠.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을이 가압류 신청할 때 가져온 각서가요. 위조된 거예요. 나는 돈 빌린 적이 없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각서가 위조됐고요. 갑은 돈 빌린 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승소하고 을이 패소해 보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압류 이런 거 풀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요. 법원에 촉탁이 한 가압류이기 때문에요. 법원이 촉탁해야 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가압류 말소해라 라고 촉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압류 말소하라고 촉탁이 들어오면요. 등기소에서는요. 가압류 등기를 이렇게 말소를 합니다. 촉탁에 따라서. 그러면 촉탁에 따라서 말소를 할 때요. 그러면 촉탁에 따른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한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도 그러면 직권으로 다시 또 말소를 하느냐예요. 이와 관련돼서요. 이 보존 등기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때요. 보존 등기까지 따로 말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촉탁 등기만 그냥 말소하면 됩니다. 촉탁 등기만. 이것이 이제 동그라미 2번, 1, 2번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뭐냐면요.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요, 또 직권으로 보존 등기라는 경우가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넘기시면요. 자, 이것은 미등기 주택, 미등기 상가 건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은요, 갑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인데,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요, 갑이 소유자 맞아요. 갑이 이게 주택이었을 때요, 갑이 을에게 이 주택을 임대를 해줬어요. 그러면 을이 임차인이고 갑이 이제 임대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이제 을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은 채권인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제3조에도 주장할 수 있죠. 근데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제3조에도 주장을 못 하지만은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 반드시 등기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 앞으로요, 이 사람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대항력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병이라는 3자 입장에서는 등기가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을이므로 소유자는 갑인데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은 을이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병의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세입자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이런 식으로 등기 아닌 주민등록에 의해서도 이렇게 세입자, 임차인이 있다는 걸 공시할 수가 있구나 해가지고요, 공시력을 인정해서요, 대항력을 인정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요, 점유와 주민등록에 의해서 자기 임차권을 공시를 하고 있어요. 공시를 하고 있어서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살고 있는데 보증금은 한 1억 정도 됐는데요. 임대차 기간 2년이 끝났어요.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증금 받고 나가려고 해요. 근데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보증금을 반환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간에 공부를 할 텐데요. 보증금 반환할 때까지요, 계속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해가지고요, 이 사람은 살 수는 있어요. 보증금 줄 때까지는 못 나간다고 해서. 그래서 받고 나갈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살 수는 있지만요, 이사를 못 가요. 이사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로운 아파트가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로 이사를 못 가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만약 이사를 가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사를 가버리면요, 이 사람이 점유를 하지 않게 되죠. 더 이상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대항력이 소멸해요. 대항력이 소멸해버리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도 소멸해버립니다. 우선 변제를 못 받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는 우선 변제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점유와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이사를 못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등기에 의해서 공시되고 있으면요, 등기에서 공시되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등기에서 공시되기 때문에 점유와 주민등록에서 공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사를 갈 수 있지만, 이사를 가도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점유와 주민등록에서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사를 가버리면요, 우선 변제를 못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사를 못 가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불쌍하죠? 자,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요, 이 사람이 나 이사, 돈 못 받아서 이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나 이사 가게 좀 등기 좀 해주세요.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이걸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해가지고 을이 단독으로요, 그 임차주택 소지지 법원에 가가지고 나 등기 좀 해주세요.
등기 좀 해주세요. 나 이사 가게 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신청을요, 법원에서 받아주게 되면은요, 법원이 이제 촉탁을 합니다. 야, 임차권 등기 좀 해줘라라고 촉탁을 통해가지고 촉탁을 하면요, 등기관이 촉탁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해요. 자, 임차권 등기가 됐으니까 없습니까? 등기에서 이제 공시력을 갖게 되죠. 대항력을 갖게 되잖아요. 등기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게 되겠죠. 그러면 이 등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대항력을 갖는 것은요, 등기가 된 때로부터가 아니라 점유와 주민등록 한 때로 소급해가지고 그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도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으면서 이사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간에 민사특별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촉탁에 들어와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주택이요, 현재 미등기 상태예요. 갑이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서 미등기 상태면요, 등기 기록이 없으니까 임차권 등기도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랄지 하게 되면은요, 이 미등기 주택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가능해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보존 등기가 안 돼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못 해요. 갑의 신청에서만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갑이 안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촉탁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위해서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립니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해요. 이게 바로 또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는 두 가지가 있었죠.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왔을 때, 또는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에 촉탁이 왔을 때, 그 촉탁에 따른 등기를 하기엔 그 전제로서 이 소유자가 신청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직권이죠. 직권에 의한 등기는 중요하다고 했죠. 원칙적으로 등기는 신청해야지만 때로는 직권으로 하는 경우들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고 또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요것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196페이지 하단에 있는요, 규약상 공용 부분, 이것은 우리가 구분 건물 등기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본 강의 들어가서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보존 등기 절차를 모두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그 이외의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등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